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음악회 사회를 맡은 방송인 안현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그 어떤 음악회보다도 뜻깊은 음악회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바로 일생을 수도자로 살며 이웃과 세상에 기쁨과 위안을 전하는 이혜인 클라우디아 수녀님의 수도 입문 6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입니다. 이런 특별한 자리에 서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또 행복한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100분간 따스하고 행복한 힐링 콘서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삶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을 담은 이혜인 수녀님의 아름다운 연작시 가을 편지 18편에 맞춰서 작곡가 박영규 선생님께서 음악을 입힌 연가곡집 편지에 수록된 전곡으로 꾸며지게 될 텐데요. 먼저 연가곡집 편지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살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혜인 수녀님 만나게 된 것은 지금부터 한 40년 전 것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1983년도 4월경에 제가 당시 그 KBS 프로듀서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 제가 이제 작곡가였기 때문에 방송 제작하면서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 수녀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녀님이 이미 이제 한 30대 후반 수녀님이셨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첫 시집 민들레 영토가 출간된 지가 아마 한 7년째 될 때예요. 그래서 익히 잘 알려져 있었어요. 이제 특히 수녀님 지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스컴에 이렇게 대상이 되었고, 저도 이제 그런 수녀님을 방송에서 만나게 되어서 저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도 말씀도 나누었었죠. 네. 클래식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술벨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라는 그 유명한 연가곡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름다운 물발간의 처녀, 이런 걸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가 우리나라의 콘텐츠로, 제가 작곡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로 이렇게 연가곡집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늘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수녀님이 시인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외국곡만 방송을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연가곡집이 없는데 수녀님이 지인이시니까 노래말을 쓰시면 제가 작곡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수녀님께서 일주일 만에 저한테 18편의 가을 편지란 제목의 그 연작시를 편지로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18편을 적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렸던 연가곡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이제 사실은 그때 받고 작곡을 당장 해야 되는데 그 바쁜 방송 일정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서랍에 두고 거의 29년간을 그냥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지금 안 만들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 이제 18곡을 2016년에 전곡을 다 이제 45일 만에 작곡을 하게 됐는데요. 피아노 반주도 다 붙이고 그래서 그 해에 레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CD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이제 수녀님이 그때 세상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건강하시면서 걱정이 되시고 해서 KBS에서 특별하게 아침마당에서 초대를 해서 이제 저도 같이 나가서 방송을 한 후에 대중가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대중가요 부문에서 판매가 1위 정도 될 정도로 그 당시에 관심사가 있었죠, 사실은. 네. 그런데 그로부터 또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수녀님의 수도서원 6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뜻깊은 날에 그 18곡 전곡이 연주된다는 사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기대되세요? 네,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도 무척 설레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1곡부터 제9곡까지 감상하실 텐데요. 매 곡이 끝날 때마다 커다란 박수로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리톤 송기창님, 피아니스트 이성아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가득 하늘이 가득 차듯 가을엔 새파란 바람이고 싶어라. 휘파람 부는 바람이고 싶어라. 옛적부터 타던 사랑 오늘은 붉게 익어 터질 듯한 감홍시. 참 고마운 아픔이여. 참 고마운 아픔이여.
보낼 때에는 언제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헤어질 때면 더욱 커 보이는 그의 얼굴, 손 흔들 때면 더욱 작아 보이는 나의 얼굴.
네, 수고해주신 바리톤 손기창, 피아니스트 이성아님, 그리고 앞서 소프라노 강혜정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연가곡집 편지의 18곡 중에서 절반인 제 9곡까지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누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분이 등장하실 때가 된 것 같죠? 네, 올해로 수녀원 입회 60주년을 맞이하시는 이혜인, 클라우디아 수녀님을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무대 위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녀님 어서 오세요. 네, 저기서 걸어 나오시네요. 저는 부산 광안리 성베네딕토에서 살고 있는 이혜인 클라우디아 수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한솔초등학교 1학년 서민지 양이 예쁜 꽃다발을 전해줬고요. 네, 해밀초등학교 2학년 박서진 군이 근사한 케이크를 증정해 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어린이들에게도 박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녀님 깜짝 이벤트 놀라셨죠? 네네.
오늘 이렇게 수녀원의 문을 처음 열고 들어간 지 60주년을 맞이해서 열리는 기념 음악회 무대에 오르신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기분 어떠신지 감을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그냥 앵무새처럼 듣기 수월하고 수도 생활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그러면 하나의 종합예술과 같다 그랬는데 그 종합예술을 그 세트로 정말 60년을 살아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저의 사랑하는 또 예술품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 네, 수녀님께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기 전에 평소에 못 보던 예쁜 꽃 모양 브로치를 달고 오셔가지고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저는 여학교 졸업하고 그 흔한 파마도 한번 못하고 수녀원에 가서 이렇게 장식도 못 해보고 브로치도 못 해보고 목걸이, 귀걸이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온다고 하니까 우리 후배 수녀님이 우리 광안리 수녀원에 8년 동안 말린 동백꽃 열매로 브로치를 오늘 달아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용기 있게 달고 왔어요. 브로치. 이미자의 그 동백꽃? 동백 아가씨? 저도 동백 아가씨인 거예요. 제가 부산의 꽃이 동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백꽃이 우리 수녀원에 많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동백꽃을 많이 사랑하게 됐고 또 열매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용감하게 제가 달고 나왔습니다 오늘. 네. 후배 수녀님의 정성이 대단하네요. 네, 맞아요. 너무 예쁘게 잘 네. 어울리십니다. 20살이던 1964년에 이제 처음 수녀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데 지난 60년 세월을 수도자로 그리고 또 시인으로 살아오셨어요. 한 가지만 하기도 힘든데 시 쓰는 수녀님으로 이 두 가지 소임을 다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은 모태신앙 더하기 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먼저 수도 생활을 시작한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깔멜 수녀원에 간 우리 언니 수녀님의 영향으로 그렇게 수도 생활을 선택하게 됐고 제가 창경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전쟁 직후기 때문에 굉장히 태어나서 한 번쯤은 인류를 위해서 뭔가 봉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계속 위인전을 찾아 읽다 보니까 결혼해서 한 사람의 애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용감하게 모든 사람의 애인이 한번 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를 곧잘 해서 이제 반장도 부반장 이런 거 하면서 남학생들이 필요 이상으로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A를 생각하면 B가 걸리고 B를 생각하면서 제가 좋은 것 같고 뭐 내가 어른이면 누구하고 결혼을 하지? 막 그게 벌써부터 걱정이 돼갖고 모르겠다 그냥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 보니 제가 어느 날 수도원에 와 있더라고요. 그 숨은 비하인드를 저희가 60년이 지난 오늘에야 듣게 됐네요. 네. 그런데 정말 뜻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특히나 수녀님의 특징은 오랜 시간 동안 종교를 초월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는 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지 또 말씀해 주실 수 제가 있으세요? 이렇게 말은 또 쉽게 그냥 이렇게 모든 이의 애인 뭐 이런 말을 겁도 없이 하시지만 힘들 때는 또 차라리 한 사람의 애인 하는 게 나을 뻔했다. 김사축이면서 툭 하면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고자 성직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정말 피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는 우리 광안리 수녀원의 그 솔숲에서 소나무에게서 중심을 잡는 평정심을 배우고 술렁이는 광안리 바닷가에서 약간 설레이는 한의식을 배우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멋있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왔다고 지금 말할 수 있고요. 그 60주년의 세월을 살면서 제가 또 수도원 선택을 잘하지 않았나. 여기 우리 스님들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이렇게 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참아줬으니까 또 오늘에 제가 있는 거고 한 마음으로 걸어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는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물론 수도자를 이렇게 선택하는데 어떻게 해서 복되게도 시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시집을 냈는데 또 많은 독자들이 그걸 안 읽었으면 두 번째 시집도 안 나올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러서 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사실 한 가지 하기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그 은총에 대해서 많이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다 못할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수녀님의 글이 또 워낙 쉽고 간결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이어서 종교와 무관하게 대중의 사랑을 받아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60년의 세월 중간에 크게 또 편찮으시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17년, 2008년도니까 2008년에 16년 전이네. 16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판정을 받으시고 네. 이제 암과 싸워야 했는데요. 그래도 그 투병 기간을 또 귀중한 글로 많이 남기셨어요. 투병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짧게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그렇게 폭도 좁고 이렇게 관대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투병을 통해서 제가 진짜 훨씬 더 명랑해지고 그 아픈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서 고통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글로써 또 이렇게 쓰니까 또 그거를 실천하려니까 좀 어렵긴 했지만 계속 제가 이렇게 병을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친구로 삼고 마치 남이 보기에는 그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모든 그 통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병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생각해도 한 번도 울지 않고 너무 씩씩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오늘에 이르는 것이 스스로 대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나에게는 아픔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는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다행히도 명랑한 투병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을 되찾으셨고 독자도 더 늘었어요, 그때.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 후로도 굉장히 왕성하게 수도 생활뿐 아니라 집필 활동을 병행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또 무수히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시기도 했죠.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이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인상적이지만 이렇게 제가 영광스럽게도 제 별을 보며라는 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서 교과서 수업을 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쓰기는 썼지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서점에 가서 전과서를 빌려다가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 놨나 그걸 복사해가지고 와가지고 약간 참고해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정말 솔직하시네요. 쓰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설하는 사람 해석하는 따로 사람 있고. 따로 있구나.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수업을 다니면서 참 아이들한테 배운 것도 많고 제가 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옆방 수녀님이 신발을 이렇게 돌려놨으면 신을 신께 좋게 이렇게 돌려놓는다 그분이 신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그랬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편지를 하면서 저도 수녀님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은 제가 막 화장실에서 오줌을 이렇게 흘렸는데 그거를 수녀님을 생각하면서 닦았다 그러고 막 그런 그 아이들한테 막 아이들 초등학생들의 만남이 너무 저한테 큰 기쁨을 주었고 지금도 어린이 갓난아기 보면 너무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80년대 초에 한 열 몇 명의 사형수들이 전부 다 사형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열 몇 명 중에서 한 7, 8명이 저랑 꾸준히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면회도 가고 하면서 그분들이 이 순간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고 그 사형수들과의 만남 그것이 제 생활에 있어서 정말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사는 그런 방법을 그런 사형수들한테 배웠습니다. 예. 60년 세월 동안 정말 각계각층의 다채로운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가장 어린 초등학생 그리고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형수들과의 만남을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네요. 수녀님의 집필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올 초에도 소중한 보물들이라는 단상집이 나왔고요. 그동안 번역서까지 합치면 무려 60권가량의 책을 쓰셨습니다. 모든 저서가 다 소중하시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을 한 권 꼽으신다면요? 저도 그렇게 제가 책을 많이 쓰고 번역하고 그런 것을 이게 명단을 보고 다시 알게 됐는데 역시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풋풋한 어린 시절에
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하듯이 써내려간 첫 번째 시집 민들레 영토가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살아있는 곳에도 수녀원에서 아침과 낮에 그 국민 채소를 해요. 그러면 채소할 때 그 돌틈에서 핀 민들레를 보면서 나도 끝까지 성공하게 해달라고 수도자로서 좁은 돌틈에서 넓은 마음으로 꽃피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민들레 영토 34편밖에 시가 안 되지만 그 내용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리즈를 이렇게 해서 선생님 스님한테 야단 맞고 쓴 시가 제일 많아요. 그 시집이 눈물 콧물 막 하면서 저는 잘못하거든 맨날 불려가서 혼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보따리 싸고 집에 간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그냥 시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그때 저를 꾸지람하고 그랬던 스님들 다 무덤 속에 계시지만 그렇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상식적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저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사람을 반성문도 읽으라고 아무리 내가 교만한 영혼이라도 이렇게까지 망신을 줄 수 있나, 그렇게 할 때 제가 이제 광안리 받아보면서 죄스럽게 비서본 나의 가슴을 커다란 웃음으로 용서는 받아요. 도폭이 찢겨도 가게 해다. 그래서 애꿎은 바다한테 계속 그 하소연을 하면서 바다 하느님을 그렇게 또 하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시집을 보면 굉장히 눈물겹고 제 스스로가 또 고등학교 때 쓴 그 산맥이라는 시, 김유신 장군 묘지에서 쓴, 그래서 제가 1등 할 때 2, 3등 한 남학생들이 저를 러블레터 보내고 이러는데 2, 3등이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첫 번째 시집 첫사랑처럼 기억에 남습니다. 민들레 영토가 나온 게 네. 1976년인데 48년 됐어요. 네. 야, 역시 첫사랑이어서 가장 애착도 많고 또 사연도 참 기구하네요. 굉장히 많은 다작을 하셨는데 어릴 적에 이렇게 시인이 될 줄 몰랐을 시절에 문학적으로 영감을 받은 시인이나 작품들이 있다면 소개 가능하실까요? 그때 김소월의 시와 한용운의 시와 또 우리나라 박두진, 박목을 또 조지은, 청록파 시인이 굉장히 그때 날리고 그랬던 시절이라서 우리 집에서 또 가난한 집에 살면서 할아버지나 같은 집에 사는 언니 오빠가 다르게 시조를 읊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를 열심히 읽다 보니까 나도 한번 써볼까 그래갖고 저는 장편 소설도 써보고 단편 소설도 써보고 막 그렇게 막 연습장에다 썼는데 한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우리 오빠가 우리 어머니인가 누구한테, 어머니 얘가 조그만해 머리통 속에 이렇게 큰 이야기가 너무 보통이 아니라고 이러는데 내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막 황홀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소설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름이 옥란이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런 소설을 한번 썼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또 이제 글짓기 숙제를 줘서 써가면 선생님 맨날 꾸지람. 근데 수음이양가 다른 건 다 수인데 글짓기 미를 준 거예요. 이게 뺏겼다고. 어른이 쓴 거. 너무 대신 잘 써줬지만 쓰셔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변명할 짬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학교에서 100일장 할 때 그때 한번 또 1등하고 또 풍문여중 들어가서 이렇게 문예반 들어가서 또 거의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문예반 했던 반만이 반여성 언니도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오늘 그 사진 여기 사진 속에 여기 나왔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시를 조금씩 이렇게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선생님들이 저한테 영롱한 뭐라더라 영롱한 시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와서 정말 이렇게 어떤 세속에서 이름 날리는 그런 어떤 시인보다 저 스스로 정말 하느님 안에서 익명의 시인으로 이렇게 살고자 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이름이 조금 나고 그래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또 어려움도 많지만 또 그 시가 수도원 담장을 넘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힐링의 천사 역할을 해주니까 또 감사하고 세상 떠나는 날까지 시는 나의 어떤 천사의 위로 천사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내 답변마다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정말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능도 있으셨고 또 환경도 갖춰졌었고 이런 뭐 훌륭하신 또 선배 시인들의 작품을 보면서 오늘날의 수녀님이 계시게 된 것 같은데, 오늘은 가곡으로 구성된 음악회다 보니까 수녀님께서 좋아하시는 우리 가곡이나 노래가 있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좋아하시는 악기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서로 악기를 하나도 다룰 줄은 모르지만 첼로, 바이올린 다 좋지만 이상하게 투병하면서 아프면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정신이 밝아지고 미소가 떠오르는, 그래서 피아노 곡을 많이 이렇게 더 좋아하게 됐고, 가곡은 우리 또 어린 시절에 어떤 남학생이 저한테 적어준 그 노랫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리밭을 정말 이렇게 박하목 씨, 윤용아 곡, 보리밭하고 또 이수인 그 내 곡 다 좋더라고. 내 맘의 강물. 근데 박경규 선생님 것도 하나 그거 해야 되겠다. 대관령 뭐 이런 거. 저 가곡들이 항상 들었어요. KBS FM에서 가곡 많이 듣고 수도 생활하고 어울리니까 가곡은. 근데 가사가 좀 슬프긴 하지만. 예. 역시 수녀님이 또 유독 그렇게 노랫말이 고운 또 우리 고유의 정서가 담긴 그런 곡들을 애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작시 중에서 수녀님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한 편의 시가 있다면 한 소절을 직접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까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읽었던 유일하게 외우는 그 시인데,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세 번째 시집에 있는 오를 때는 몰랐는데 내려와 올려다 보니 퍽도 높은 산을 내가 넘었구나. 건널 때는 몰랐는데 되건너와 다시 보니 퍽도 긴 강을 내가 건넜구나. 이제는 편히 쉬고만 싶어 다시는 떠나지 않으렸더니 당신 그래도 움직이는 산 그래도 굽이치는 강 나를 부르는 당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수도 생활을 말해서 그래서 수도 생활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오래 해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오래된 그 혼인 서약을 하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든 그 부부들한테 이 글을 가끔 읽어드리기도 합니다. 축하의 의미로 수고하셨다고. 네. 와, 정말 수녀님께서는 시를 다 암송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니야, 겨우 요거 하나 외우고 아까 18곡도 나 하나도 못 외우는데 송기창 그 성악계는 어떻게 남이 쓴 시를 저렇게 잘 외우는 거 너무 감탄했다니까요. 나도 지금부터라도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수녀님과의 대화가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노래 시간 들어야지. 관계상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관객분 중에서 두 분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옥 같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쉬운 거 물어주세요. 어려운 거.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합니다. 네. 연말에 이렇게 함께한 콘서트에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씀이신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연말 되면 항상 이런 거 물어봐서 곤란.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노을빛 노년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지상에서의 소풍 여정을 마치고 그래서 하늘나라로 갈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급한 마음이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격언 중에서 오늘은 내 남은 생애, 남은 날들의 첫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미루고 싶을 때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지금 아니면 언제 하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날을 가끔 또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러고 때가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일은 내가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 용서할 수 있는 건 빨리 용서하고, 그렇게 시간의 선물을 잘 받아 안고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좋은 삶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제가 그 침묵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감명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역이용해서, 그건 아까우니까, 가만두긴 아까우니까 역이용해서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엔더 수작과 그런 말 해서 나 닮아야지 그러면서 아플 때도 그거를 연습하고 이 암이라는 고통을 역이용해서 내가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삶이 굉장히 기뻐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 때 힘들어도 힘내자, 내 시련과 아픔을 역이용해서 축복의 기회로 삼자,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볼게요. 저기 남성분 높이 손 들어주신 분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크 콘서트 주제가 편지인데 수녀님 인생에서 편지는 어떤 의미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편지에 대해서만큼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금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편지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전국 각지에서 국내외에서 독자들의 손편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버리기 아까워서 창고에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에 모아놓은 편지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정말 이런 편지, 요새 편지를 많이 안 쓰니까 정말 내가 수염이 세상 떠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의 러브레터 같은 존재로 살다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편지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감정을 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인류 역사 안에서 예술가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 수녀 역사 저희가 7년이 있어 100주년이 되는데 선배 스님들이 주고받은 편지 뭐 소임에서 뭐 일지 편지 이런 게 다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이 다 SNS 하시는 것도 좋지만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 세상이 편지로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마음대로 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편지 박물관을 지어서 편지 상담을 해주고 편지를 하는 온갖 예쁜 편지 집어넣고 선물의 집도 편지로 만든 선물의 집도 운영하고 싶고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꼭 나중에 그 편지 박물관 저도 가보고 싶네요. 이번에는 제가 아쉬운 마음에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보통 수도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드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60년을 직접 겪어보신 분으로서 수도 생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2, 3년 동안 부산에 있는 가톨릭 대학에서 이제 그 교양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수도복을 입고 강의하는 게 좀 미안하게 돼서 맨날 사탕 초콜릿 가져가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퀴즈처럼 이제 메모지를 주면서 수녀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뭐 5개만 써라 이러면 전부 다 쓰는 게 고통, 극기, 희생, 절제, 인내 막 이런 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행복하고 좀 수녀도 좀 웃고 좀 명랑하고 기쁠 수 있는데 왜 수녀 그러면 이렇게 슬프고 막 칙칙하고 막 어두운 것만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여색을 좀 더 명랑한 덕목을 가꾸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수도 생활이 제가 아까 종합예술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도 생활이 훌륭한 게 아니라 수도 생활의 그 날질서라든가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10편을 갖고 읊고 그러면 우리가 딴 생각하고 저도 분심할 때도 많지만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인류를 대상으로 기도를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내가 이렇게 이 기도 시간 내가 이렇게 분심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수도 생활의 아름다움은 정말 이루고 살아보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어서 현모도 때를 놓쳤지만 수도 생활을 진짜 이렇게 좀 많이 권면해 주세요. 지원자가 줄어서 좀 고민이기도 한데 예쁜 그러니까 수녀원에는 약간 능력 없고 못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잘난 사람이 있었어. 가사래가 이렇게 정말 살아보니까 또 아름답고 그런 긍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수도 생활 시작한 것도 아름다운 삶을 지향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꼭 믿어주시고 또 제 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번 생에는 좀 늦었지만 다음 생에는 꼭 아름다운 수도 생활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계획들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좀 공유해 주세요. 제가 글을 이렇게 시 쓰고 또 단상 같은 것도 쓰고 그랬는데 저에게 여력이 있다면 어린 왕자처럼 아름다운 이렇게 약간 산문 같은 그 동화 같은 남녀노소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예쁜 그림 동화책을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을 갖고 있고 또 1년에 52주간이기 때문에 52개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서구절을 뽑아서 그 성서구절에 어울리는 화살 기도를 만들고 그것의 실천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55가지의 기도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 거기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
저의 개인적인 소망은요, 앞으로 딱 10년 뒤에 수녀님과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람도 마찬가지시죠? 네, 수녀님,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서, 네, 저도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내려가신다고요? 네, 수녀님 건강하시라고 박수 쳐주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수녀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녀님 보내드리기가 항상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무 유쾌하셔서 저도 어느샌가 이렇게 동그란 꽃마음으로 활짝 피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자, 수녀님께서 이제 세상을 하셨으니까 무대를 정리하고 이제 연가곡의 나머지 곡들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녀님께서는 그동안 무려 60권의 저서를 출간하셨고요. 그 외에도 논문집 2편, 또 시 낭송 음반 5장, 또 직접 작시를 한 노래들까지 86편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연주되고 있는 연가곡집 편지는 유일한 연가곡집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녀님께서 생애 최초로 작시하신 가곡은 강이라는 시인데요. 다시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때는 1987년 늦가을, 당시 KBS가 국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신작 가곡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프로젝트를 총괄하셨던 분이 바로 오늘 연가곡집의 작곡가이신 박경규 선생님인데요. 한편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의 작가이자 소설가이신 고 신봉승 선생님께서는 당시 대관령이라는 시를 쓰셨는데요. 그 시는 담당 PD셨던 박경규 선생님 자신이 작곡을 맡아서 두 곡 모두 이듬해인 1988년 봄에 방송을 통해서 첫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가곡의 전설이시죠. 바리톤 김성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뵙습니다. 피곤해 지친 당신을 가을의 부드러운 무릎 위에 눕히고 나는 당신의 혼속으로 깊이 들어가 오래오래 당신을 잠재우는 가을 바람이고 싶습니다. 오직 당신으로 하여 오늘도 구성리처럼 부르고 싱싱해진 이 마음의 뜰하게 당신은 어서 주인으로 오십시오. 은행잎이 지고 있어요. 노란 꽃비처럼 나비처럼 춤을 추는 너도의 이 순간을 마지막인 듯 당신을 사랑한 나의 언어처럼 마지막으로 아껴두었던 이별 인사처럼 지금은 잎이 지고 있어요. 그토록 눈부시던 당신과 나의 황금빛 추억들이 울면서 웃으면서 벌어지고 있어요.
곳에서 나는 당신의 목소리 듣습니다. 가을마다 당신은 푸른 목소리로
그곳에서 나는 당신의 목소리 듣습니다. 가을마다 당신은 푸른 목소리로 오십니다. 가을엔 지는 노을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조심스런 눈빛으로 매일을 지혜로 살아갑니다. 당신과 만남은 저 노을처럼 스쳐가는 황홀한 순간과 보다 더 큰 안타까움의 순간들을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러나 오십시오. 아름다운 당신을 오늘도 저 노을처럼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가곡 두 곡을 들었고요. 또 연가곡집 편지의 17번째 곡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빠르고 그만큼 소중하죠. 그런데 제가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 수녀님께서 11월을 유독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1월이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1월은 위령의 달, 이별과 죽음을 묵상하는 달이기도 하죠. 오늘 음악회 대미를 장식하게 될 마지막 곡, 제18곡 비움의 기도가 바로 이런 11월의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듣기 전에 가사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눈을 한번 감고 들어보세요. 노을을 휘감고 묵도하는 11월의 나무 앞에 서면 나를 부르는 당신의 음성이 그대로 음악입니다. 이별과 죽음의 얼굴도 그리 낯설지 않은 이 가을의 끝. 주여, 이제는 나도 당신처럼 어질고 아프게 스스로를 비우는 겸손의 나무이게 하소서. 아낌없이 비워냈기에 가슴속엔 지혜의 불을 지닌 당신의 나무로 서게 하소서.
묵도하는 11월에 나무 앞에 서면 나를 부르는 당신의 음성이 그대로 음악입니다. 이별과 죽음에 얼굴도 그리 낯설지 않을 이 가을의 끝주요 아낌없이 비워냈기에 가슴 속에 밤을 지닌 당신을 나무로서 내하소서. 노을을 휘감고 묵도하는 11월에 나무 앞에 서면 나를 부르는 당신의 음성이 그대로 음악입니다. 이별과 죽음에 얼굴도 그리 낯설지 않을 이 가을의 끝주요 아낌없이 비워냈기에 가슴 속에 불을 지닌 당신을 나무로서 내하소서. 나무로서 (11월을) 떠나보내는 주말 저녁, 이보다 완벽한 마무리가 또 있을까 싶네요. 모두 평온하게 11월과 작별하면서 새로운 12월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18곡의 연가곡을 열정적으로 선사해 주신 출연자 전원을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김성길 교수님, 네, 모두 나와주세요. 네, 먼저 나오셔도 됩니다. 네, 김성길 교수님입니다. 네, 그리고 강혜정 교수님, 송기창 교수님, 네, 그리고 피아노로 전곡의 반주를 책임져 주신 이성화 교수님, 또 첼로의 서성은님까지, 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념음악회 주인공이자 이 연가곡 편지의 18곡 전곡을 작시하신 이혜인, 클라우디아 수녀님을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서 깜짝 이벤트로 등장했던 박서진 군의 손을 잡고 등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연가곡집 편지의 18곡 전곡을 작곡하신 작곡가 박경규 선생님 무대 위로 나와주시죠. 네, 이번에는 깜찍한 서민지 양과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안쪽으로 좀. 네, 박경규 선생님께서는 오늘 기념음악회 기획부터 연출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진두지휘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대로 끝내기는 조금 섭섭하시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 함께 즐거운 연말을 보내자는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한 곡을 다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휴대전화기 다 하나씩 있으시죠? 휴대전화기에 손전등을 켜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손전등 켜서 높이 불빛을 들어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수녀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수녀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대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빨리 내려갔다고 사회자한테 혼났어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빨리 모면하고 싶은 생각에 제 말만 하고 막 이렇게 내려가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했고, 예, 이렇게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the season of gift, 그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면서 이 노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램 별지에 가사가 적혀 있으니까요. 손전등 흔들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돼 있네요. 수녀님 올해가 이제 60주년이셨고, 뭐 앞으로는 100세시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수님께서 조금 일반 사람들로부터 좀 사랑의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 그런 앞으로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기쁜 성탄 맞이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